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건강에 해로운 음식, 건강에 유익한 음식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암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에게는 저는 밀가루로 만든 모든 음식, 그리고 튀긴 음식, 이것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환자분들은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질문하신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식당이나 어디 마트나 시장이나 어디든 가면 밀가루로 만들지 않은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보편적으로 이 밀가루 음식이 이렇게 세상에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먹으면 건강에 유익한 좋은 지방 5가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의사가 너무하네, 뭘 먹고 살라고, 이런 질문을 환자분들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 5가지, 심장을 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음식에 관한 교육을 말씀드릴 때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로 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 2종류. 그래서 제 슬라이드를 보신 환자분들은 익숙한 그런 사진일 텐데, 이 쌀밥, 떡, 단 과일, 군고구마나 찐감자, 그리고 모든 밀가루 음식, 설탕, 꿀이 들어간 음식, 이것은 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드시지 마시라 하고, 그 다음에 가공기름과 가공식품, 집 그 부엌에 있는 이런 그 식물성 기름, 그리고 이런 쇼트닝으로 이런 것으로 만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드시지 마시라, 이런 2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뭘 먹을까요? 그래서 보리가 좋습니다. 보리, 그리고 콩, 그리고 밥을 하실 때는 쌀을 100% 쌀을 이제 밥을 할 때 뭐 이렇게 100% 중에서 쌀은 10%만 넣으시라. 나머지 90%는 보리, 콩, 잡곡 이것으로 90%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야채, 과일이 아닙니다. 야채, 그리고 두부, 청국장, 수육이나 신선한 고기, 계란, 그리고 올리브유, 이것을 주로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공기름과 가공식품, 가공기름과 이런 가공식품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런 모든 이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지방간, 그리고 이 심근경색, 암, 모든 이런 이 폭증하는 이런 성인병의 이런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칼로리 비율이 우리가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칼로리를 내는 3대 영양소에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탄수화물이 50%, 지방 30, 단백질 20, 이렇게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탄수화물을 30으로 줄이고 지방을 조금 늘리고 단백질도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비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려야 되는데, 제가 가공 기름, 튀김, 뭐 이런 거
먹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될까요? 지금보다 더 먹어야 되는데 가공 기름도 못 먹게 하니까 어떤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될까요? 기름을 분명히 먹어야 되고 지금 현재보다 더 먹어야 됩니다. 지금 30%에서 10%를 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름을 먹어야 될지 5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선한 고기입니다. 가공육이 아니고요. 가공육,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가공육이 아니고 신선한 고기는 더 먹어야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도 많고 자연 방목한 고기는 우리나라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뉴질랜드, 호주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는 항생제나 방부제 이런 것도 훨씬 덜하고 오메가3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6의 비율이 자연 방목한 고기는 1대4보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사료를 먹여서 키운 고기는 1대20에서 1대100까지 엄청나게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호주, 뉴질랜드 초지 방목한 고기를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우든 우리나라 돼지고기든 오메가6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량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우리나라 고기라도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오메가6가 2배 정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입한 뉴질랜드 고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비교했을 때 오메가6가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는 2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는 그래도 풀을 어느 정도 먹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더 낫긴 하겠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드신다, 적당히 드신다, 그때는 너무 이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 돼지고기라도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고기를 많이 안 드신다, 적당히 드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가리지 마시고, 또 살코기든 비계가 있는 고기든 가리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가장 해롭기 때문에, 그래도 오메가6가 조금 더 있더라도 부족하게 덜 먹는 것보다는 충분히 먹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식물성 기름이 이 뜨거운 고열로 하기 때문에 산패가 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굽거나 이렇게 후라이팬에 튀기는 음식보다는 이렇게 수육이나 국이나 또는 볶음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 방법도 좀 건강한 방식으로 고기를 요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1번 계란을 추천하고, 저는 하루에 2개에서 5개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람마다 콜레스테롤 만드는 그런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5개를 먹었는데 검사해 보니까 LDL이 200까지 이렇게 높게 나온다. 그때는 만약에 계란이 원인이라면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계란도 충분히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삶은 계란은 여러 개 먹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좀 팍팍해서. 그래서 찜이나 후라이나 또는 수란 이런 것도 좋고, 이 후라이를 하게 되면 기름도 올리브 기름을 많이 쳐서 올리브 기름도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계란에 유익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계란은 꼭 추천하는 건강식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버터를 아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저는 앵커 버터를 먹습니다. 버터 종류가 많이 있던데 저는 앵커 버터만 먹습니다. 지금은 뉴질랜드 목초 사육한 우유로 만든 버터고요. 사진은 이렇게 생겼고 인터넷에 치면 그렇게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하고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버터를 저는 처음에는 이 빵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먹지 않고도 그냥 먹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그 잡곡밥 안에 버터를 이렇게 녹이면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비벼서 먹는데 저는 굉장히 고소하게 잘 먹습니다. 또 버터를 잘 잘라지기 때문에 그 생으로 그냥 먹어도 먹는 사람은 또 잘 먹습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 이렇게 데피면 금방 녹습니다. 이것을 드레싱으로 해도 되고 어떤 방식이든 이렇게 뿌려서 먹어도 되고 어떤 방식이든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이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양소인데 녹색 풀을 먹었을 때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그쪽에 버터가 나옵니다. 거기는 겨울철에는 건초를 먹입니다. 거기는 겨울에 푸른 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뉴질랜드는 겨울에도 푸른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겨울철에도 이 버터가 색깔이 노랗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 베타캐로틴이 풍부해서 노란색을 띱니다. 저는 이 맛도 좋고 저렴하고 그리고 영양소도 좋은 그런 앵커 버터, 이걸 강력 추천합니다. 이 버터를 먹으면 LDL이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화 LDL은 감소합니다. 또 HDL이 증가하고 TG는 감소합니다. 중성지방이요. 그래서 이 비율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결국은 심혈관계에 유익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앵커버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이 엑스트라 버진 냉합차, 그러면 산패도 없고 트랜스 지방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유를 먹으면 이 LDL이 감소하고 HDL이 증가합니다. 버터는 안 그렇다겠죠. LDL이 증가한다겠죠. 하지만 올리브유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많고요. 또 당 조절도 잘 되고 혈관 보호도 되고 저는 하루에 50cc 정도 그 이상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소주 한 잔이 50cc 정도 되니까 한 번에 50cc를 다 마시면 설사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사 때마다 뭐 2수저, 3수저 이렇게 먹고 또 어떤 음식을 할 때 거기다 충분히 넣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놀리브 오일하고 이 로렌조 오일,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먹긴 한데 이 두 가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광도 이 놀리브 같은 경우는 차광이 너무나 확실하게 차광까지 해주니까 신뢰가 갑니다. 다섯 번째는 코코넛유인데요. 포화지방이 90%입니다. 중세지방산이 많고 이 라우르산, 이게 이제 이 항염증, 항균, 장내 유익균, 장 건강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하고 코코넛유는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LDL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증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버터와 마찬가지로 산화 LDL은 감소하고 HDL을 증가하고 중성지방은 감소합니다. 결국은 심혈관계에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LDL이 증가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염려하는 이유는 이 심근경색, 뇌졸중 이것이 걱정돼서 이것이 위험이 올라갈까,
이것 때문에 LDL을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코코넛유나 버터가 LDL을 조금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심혈관계에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코코넛유도 추천합니다. 그 외에는 이 들기름 이렇게 차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색깔이 좋아서 이렇게 차광 안 하고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차광을 해서 냉장 보관하고 그리고 2주 이내에 냉장 보관하고 2주 이내에 가급적. 왜냐하면 이 오메가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메가3가 많거든요. 들기름에는. 그래서 이 산패되기가 쉽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을수록 산패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압착 들기름, 참기름, 아마씨유 이것은 저는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는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이 냉압착을 해야 되는데 이 참기름도 사실 냉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들기름도 제가 이제 그 어떤 환자분에게 사서 먹었는데 4분의 1이 나온답니다. 이 들깨를 볶아서 이 그 정미소에서 나오는 양에 비해서 똑같은 들깨를 했을 때 4분의 1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들기름, 참기름이 냉압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탄수화물 좀 줄여야 되겠죠. 칼로리 비중에서. 그리고 이 식물성 올리브유만 드시지 마시고요. 동물성 지방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 속에 지방이 있으니까요. 계란, 이것을 충분히 드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심장병, 당뇨병, 암, 모든 대사질환, 성인병, 이것을 감소시키고 또 이미 그런 성인병이 온 분들에게도 건강을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건강한 음식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그리고 건강한 음식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 암 치료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